네, 오늘 새벽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7번째로 연단에 올라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을 통해서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다고 국제사회에 선언했습니다. 또 내일은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한편 북한도 7년 만에 고위급 대표단을 유엔 총회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뉴욕 채널이 가동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7번째로 연단에 올라서 기조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들으셨는지 총평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부터 내달 말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 이 다자 외교의 이 시절이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외교 초짜이신데 지난번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느낀 것이지만 참 능수능란하게 외교 무대에서 잘 하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연설 내용 같은 경우에는 벌써 언론에 미리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 한국이 이 긴 터널을 지나고 있었는데 이제 나와서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다. 뭐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 유엔이 80년 역사 동안 정말 주요했다면은 그 산증인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한국이 앞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계속할 것이고 AI의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갖다 했고 대북 구상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그거는 뭐 차차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얘기를 해볼까요? 북한의 그 비핵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어떤 단기적인 해법에 대해서 이번에도 확실하게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일단 북한이 비핵화의 빗자를 꺼내는 순간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겠다라는 네네.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는 뭐 여전히 중요한 목표이지만 그 문턱을 낮추고 일단 대화를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동결, 그전에 이제 동결이라는 표현을 네네. 썼는데 사실 동결은 굉장히 까다로운 것이에요.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리포트를 해야 되는 것이고, 검증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조금 문턱을 낮춰가지고 이번에는 중단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뭐 핵 도발을 중단한다든지 아니면은 핵 프로그램 가동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어떤 모라토니엄만으로도 어떤 비핵화 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중단, 축소, 이제 비핵화로 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다 나왔던 얘기죠. 그러니까 관여 정책이라는 것인데 교류, exchange, 예. 그리고 관계 정상화, normalization, 그리고 이제 비핵화, denuclearization. 그래서 end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뭐 역대 이 한국 정부가 사실 다 저는 관여 정책, 대북 관여 정책을 표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도 차이는 있었겠지만 당연히 이제 뭐 이재명 정부도 이런 어떤 대북 구상을 발표하는 것이 뭐 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북한이 호응을 할 것인지 왜냐하면은 저는 이 북한이 교류부터 반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류를 하는 순간 그게 이제 뭐 문화 교류가 됐던 아니면은 경제 교류가 됐던 한국의 문물이 북한에 들어오는 순간 이 북한 주민은 동요할 것이고 그게 이제 정권 안정,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갖다 표방을 갖다 하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구상을 제안을 했지만 북한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할 것인지는 뭐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관련해서 어쨌든 북한도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을 주목을 했을 텐데 이번에 북한에서 차관급인 김성경 외무성 부상이 파견이 됐는데 네. 지금 2018년 이후에 6년 동안 유엔 총회에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참석을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차관급이죠. 김성경 외무성 부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어떤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쌤 뭐 다각도로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북한이 이 다자 외교 무대에 이제 좀 그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중국의 전승절 참여의 연장선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승절 참여가 나름대로 북한판 이 다자 외교의 어떤 시발점으로 저는 좀 보고 있는데 그런 연장선에서 이제는 유엔 총회에
물론 이제 뭐 외교장관이나 뭐 이 김정은이 직접 참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 외교 부상급이 부상이 왔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정상 국가로서 그것도 핵을 가진 정상 국가로서 이 다자 외교에 이제 좀 적극성을 보이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뭐 많이 분석들이 다양한 어떤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 아펙 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트럼프와의 어떤 정상 외교 재가동을 조금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왜 뉴욕 채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 그 국무부와 북한의 주 유엔 대표부와의 비공식적인 채널이 가동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가동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죠, 사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비밀 채널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이제 이런 채널이 가동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간극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분명히 비핵화의 빗자도 끝내는 순간 정상 외교는 물 건너 간다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발신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의 불변한 어떤 목표다라는 것을 벌써 제 기억으로도 한 3번, 4번 확인하고, 이번에 그 유엔 총회 열리기 전에 한미일 이 외교장관이 만나서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보니까 북한 비핵화를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 목표임을 갖다 분명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간극을 갖다 어떻게 좁힐 수가 있을지가 과연 이 북미, 미북 사이의 정상 외교가 재가동할 수 있을지의 뭐 최대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또 눈여겨봤던 것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기조 연설을 유엔 연설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혹시 북한과 관련된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주목했는데 1시간 가까이 연설했는데 특별한 발언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을 좀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는다면은 정상 외교에 뭐 응할 수 있다. 못 만날 이유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상 외교를 가동할 수 있다,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적어도 공식적인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다자 외교의 무대에서 김정은에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에 이제 김성경 부상이 이 미국에 갔고, 그렇다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 김정은과의 정상 외교 재가동을 갖다가 정말 절실히 지금 원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비선에서의 어떤 탐색전은 가동됐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좀 추정해 봅니다. 겉으로 보이는 얘기만 가지고 저희가 해석을 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만약에 그 두 정상이 만난다면은 아펙 경주에서 열리는 10월 말 아펙 정상회담이 좀 기회의 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때를 염두에 두고 뭘 탐색전을 벌인다면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너무 공개적인 석상에서 트럼프가 뭐 북한에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낼 필요는 없다라고 좀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서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했던 뭐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 뭐 다자주의 회복도 그렇고요. 뭐 한반도 평화 같은 경우도 언급을 했는데 유엔에 이제 개혁을 제안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정말 공감을 했던 것이 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유엔이 참 뭐 무용론도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하지만 유엔이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의 산증인이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무나 맞는 말인 게, 사실 이 한국 전쟁에서 한국이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도 유엔군이 적절한 시점에 개입을 해서였고, 그리고 전후 복구가 조속한 시기에 가능했었던 이유도 유엔이 지원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이 그런 지원을 주도한 측면이 있지만, 하지만 지금 온갖 위기를 지금 국제사회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서부터 뭐 기후 온난화부터. 근데 유엔이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이 적절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대통령의 인식이고 그렇다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변화된 어떤 이런 세대 이 국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변화한 어떤 국제 질서 그리고 이 지금 유엔이라는 것 특히 이 안보리 같은 경우에는 냉전 이후의 권력 구도를 반영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다극화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러한 어떤 현실을 반영한 유엔의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유엔의 역할이라던가 개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언급을 내놨던데 실제로 지금 유엔 회원국들 사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래서 공감대는 있지만 이 제도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면은 그냥 좀 지속해서 가는 어떤 그런 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유엔 안보리 같은 경우에는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적어도 한 20년 전부터는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기존의 상임 이사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름대로 기득권이죠. 예,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미안하지만 프랑스나 영국이 과연 지금 현 국제 질서의 힘의 균형을 반영하는 어떤 그런 상임이사국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보리 이 상임이사국 말고 그렇다면 비상임이사국을 좀 늘리자. 그래서 이제 이 10개국 정도가 순차적으로 좀 비상임 이사국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상임 이사국을 좀 구조 개혁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어떤 제도적인 관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일정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를 하게 되는데 한국어로 또 주제가 된답니다. 지금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거든요. 한국어로 주제가 좀 네. 예. 한국어로. 네. 예. 한국어로. 예. 그러니까 일단 아까도 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상임 이사국이 10개국이 2년 단위로 이제 바뀌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작년서부터 한국이 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되었고 그럴 경우에는 상임 이사국 총 합해서 15개 국가가 한 달마다 번갈아 가면서 의장국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예. 작년 6월에 한국이 의장국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5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9월에 한국이 이제 이 의장국, 유엔 안보리 의정국 역할을 하는데 예전에는 뭐 외교장관급이 그 회의를 주관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유엔 총회 연설 기관과 겹쳤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가서 연설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유엔 안보리 이 안보리 회의도 좀 주관을 하자 그래서 대통령은 처음으로 지금 유엔 안보리 이 회의를 주관하는 것인데 원래 이제 유엔 안보리에 정해진 의제들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국제 평화 안보에 관한 것인 건데 당연히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가자 전쟁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이고 하지만 이제 그 외에도 한국이 의제를 하나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한국에 대한 의제를 선정했다는 것을 들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AI에 관해서 예. AI에 이 정말 많은 기회를 열어주는 어떤 그런 신기술이지만 AI 때문에 이 국제 안보 상황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다는 어떤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저 동북아 좀 크게 보면은 동아시아의 이 AI 허브 국가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 레리 핑크, 이 블랙락 예. 이 투자 회사의 이 CEO와 어제 MOU를 양해각서를 체결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AI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대표 주자로 좀 지금 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 잠재력도 지금 인정을 갖다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의 가능성과 위험성을 다루는 어떤 그런 의제를 따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런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한국말로 주관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첫 질문이었더니 한국어로 주재하는 부분, 이거는 원래 그냥 그 나라의 국가의 언어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걸까요? 뭐 이제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다른 모국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어로 회의를 주관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은 뭐 엄연하게 한국어가 이 공용어고 다른 나라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국말로 주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현지에서 들어오는 일정 등 있으면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